다음 내용으로 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주말 사이에서도 좀 긴박하게 장외에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행동하자!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동훈 대표를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불법 제명!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요 항소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1심에서 23년형을 받았었죠.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 항소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항소심에서의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1심가처럼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걸로 유지를 해갈까요? 아마 근데 그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 강국하게 그 반대를 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정언했잖아요. 따라서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될 수가 없는 게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예. 저기 국무회의 과정에 계엄을 내가 반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전략 가져갈 거고요. 그 위정 부분은 인정할 거예요. 예. 위정은 이제 그 명확한 거니까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계엄 선포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쫄 정도로 따라서 이제 그 내란 중요 임무 요 부분을 이게 무죄를 다투면서 일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이제 전략으로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진관 판사가 아니 CCTV 영상이 다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해야 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최소한 인정할 건 인정하는 전략으로. 그렇죠.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럴 거예요. 윤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예. 한덕수 총리는 위정도 인정했고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뭐 인정하고 다만 근데 그 계엄 자체의 중요 임무 종사까지는 아니다. 예. 계엄을 나는 반대했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갈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좀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은 좀 성격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실질적으로 법리를 따지는 변호인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예를 들어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은요 주로 이제 정가훈 목사, 예. 광화문 쪽에 그 변호하던 그 당이고요. 자유통일당 이쪽에 그 대선 후보까지 놓은 사람입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예. 자, 그 정가훈 목사.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변호인들은 본인이 이제 총리할 때 그 또 이게 참모들 있잖아요. 예. 해가지고 이제 그 정통 변호사들로 법리전하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아예 정치 성향 좀 띈 변호사고 연예계 법리전하는 전혀 다릅니다. 예. 특검에서도 항소를 했는데 그 사문서 위조 행사였나요? 그리고 무죄 예. 나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항소심이 이제 날짜가 잡히고 진행이 되겠죠. 앞서 영상 보여드렸던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총괄 대표 그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전해 들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참석한 이유가 예. 이겁니다. 사실 정당이 민주적 가치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형벌에 대해서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훔쳤으면 1,000원을 훔친 정도의 죄값만 치러야지 그것을 갖고 뭐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나 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 논의의 결과가 제명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으로 가장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그 결정이 공정과 상식, 우리 보수가 추구하고 있는 법치주의 이런 것들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었고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일각에서 얘기하기는 뭐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 왔다고 하고 예. 장 부원장 누굽니까?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엔 2,0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장해찬 그 부원장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 저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2,000명밖에 안 됩니까? 제가 정말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건데 2025년 9월 28일에 광화문에서 사법 파괴 그리고 입법 폭주 반대 집회가 국민의힘 지도부 주최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모였던 인파와 24일에 모였던 인파 제가 생각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몇만 명이 모였었다 그러냐면 15만 명 모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집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비상식적인 논평을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커요. 사실 이 장외 집회라는 것 자체가 압박을 하는 측면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서정 변호사께서는 당연히 생각이 다르시겠죠. 그렇죠. 이게 그 경찰 몇 명 추산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찰 추산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경찰 맞아요. 추산은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경찰 추산은 추산. 2만 명. 그러면 이게 그나마 이게 그 경찰이 제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주체자가 다 다르니까. 제 3자니까. 예. 근데 저는 뭐 2만이든 3만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중에 그래 다운 게시판에 글 올린 거는 뭐 1,000원짜리 절도인지 저도 1,000원이라고 안 보지만 예. 그것도 이게 문제는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글 올린 것도 이게 문제지만 그 다음에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고 죄송하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작감사했다고 고소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게 10일 동안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전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재판은 보면 이게 잘못보다 그 이후의 태도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보잖아요. 그 이후의 태도를 많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쓴 것도 저는 뭐 가벼운 건 아니지만 예. 그 이후에 깨끗하게 인정하고 우리 정말 죄송하다. 예.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고 죄송하다. 윤 대통령 가족에게 죄송하다. 이랬으면 이게 또 달랐을 거예요. 아니, 그 맥락이라면 윤 전 대통령 맥락이랑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왜 윤 대통령이 반성 안 하냐고 비판하면서 예. 본인도 이게 전혀 사과나 반성 안 하잖아요.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게 사과가 아니에요. 예. 조작 감사하고 정치 보복인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내가 송구스럽다. 예. 아무 내용이 없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 지금요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그 집회를 할 때가 아니고요. 예. 참회를 할 때 참회를 집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회한 데서 이게 해결됩니까? 예. 오히려 진솔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말 이게 그 당원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또 여론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런 집회로서는 해결책이 안 논다 봅니다. 장외 집회를 나선다는 것 자체 뭐 본인은 물론 안 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그 과정 이제 뭐 사과라든가 참회 이런 거 아니고 다른 방식 정반대 방식을 택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하는 걸 뭐라고 그럴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나 그런 집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전 그래서 장해찬 부원장이나 숫자가 좀 문제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추운 날 저렇게 나오는 데에는 뭔가 예를 들면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당원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 주권 시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당원들이 뭐 장해찬 부원장마다 2,000명이든 아니 2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수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예.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걸 제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야 제명이 됐으니까 와서 고개를 숙이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 지도부가 할 일인가? 오히려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줘야 되는데 예. 일단 뭐 막다른 골목으로 모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고개 숙이면 봐줄 겁니까? 와서 예를 들면 야 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과하고 참여하면 살려주면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 정치의 미래가 있습니까? 와서 고개 숙이는 정치인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강한 자가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가 좋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얘기했다가 결론적으로 제명을 해버리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명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전 그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여지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까? 저는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김종욱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객관적인 정황을 놓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사과했죠.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의 메시지를 냈을 때에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게 무슨 사과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사과하니까 그다음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와서 뭐 화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은 이 제명과 관련한 절차는 다 마무리되고 원점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되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그 단식 현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제명 문제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과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명이라는 그 정치적 결론은 다 낸 거 아니냐라는 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른 예.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나와달라 이렇게 독려하고 선동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당의 지도부를 흔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잠시만요.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집회 현장에 직접 가는 게 좀 부적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 문제가 걸려 있는 일이고 그것도 또 당 지도부의 결정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 본인이 직접 가갖고 뭐 무대에 서갖고 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추가적으로 더 이런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직접 집회 현장에 나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뒤에 징계 관련해서 얘기 있는데 그때 하시던 거예요. 지금 요 팩트를 좀 바로잡아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뭐 참여를 독려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한 컷이라는데 글 올라오면요 계속 이 글을 합니다. 집회 좀 많이 참여해달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달긴 감사하다. 했죠. 따라서 이게 그 참여는 안 했지만 방에서 집에서 집회 참여를 보통 독려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제명이라는 결과는 안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사과하고 인정한데도 이게 제명은 또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이게 그 여론이나 당원들의 또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원들 중에 아니 뻔하게 한 게 IP 2개고 이게 가족 계정이 맞는데 이걸 계속 부인하니까 예. 애매하잖아요. 신문에 사설하고 칼럼만 가족 올린 것만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층 중에도 한동훈이 왜 이럴까 깔끔하게 인정할 것 좀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게 더 할 텐데 여론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사과하면 더 지지율이 뜰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아니 정권님 하나만 더요. 근데 여기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가고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안 갔다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거를 주최한 측이 그냥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아주 그 뭐랄까 자발적인 모임? 단체에서 한 거예요. 예. 정치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원내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이 당에서 의원총회나 당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의원들이 뭐 굳이 올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또 뭐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건 정말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집회에는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 예. 어떤 여기 안 가면 뭐 괜히 또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말씀을 샹컷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진짜 보수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저는 결집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 결집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단하면서 보수 결집 이뤄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특이한 게 국민의힘은 자꾸 보수 결집을 얘기하잖아요. 뭐 극우들 결집시키는 건 당연히 결집 안 시켜도 극우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선거 다가오면 중도층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데 자꾸 보수 결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일관되게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잖아요. 뭐 의료 분쟁과 관련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서 2,000명을 주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도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제명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 이게 일관성이 있는 정당이에요. 평행이론이에요.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멀어지면서 쭉 가는 정당이어서 우리가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밌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통합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사람이 조금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 속이 너무 좁다. 그리고 정당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6개월 당직 정지라든가
당원권 정지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제명하는 게 좋은 거죠. 차라리 제명 당하는 것이. 그렇죠. 제명을 당해야지 무소속이라도 나갈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예. 지금 어정쩡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하거나 또 뭐 단식 현장을 방문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바뀐다? 예. 그러면 총선 때 아무것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명분을 쌓고 있는데 예. 웃긴 건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영 대표나 명분 쌓고 있어요. 그냥 자기 정치 안위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예. 정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측면에서 둘 다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맞지 않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보수가 결집을 했다. 이게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인데 장동혁 대표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급한 치료는 일단 마무리가 된 거고 통원 치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당무의 복귀 시점이 수석부에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 병원에서도요 당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 병원에서도? 예, 이번 병원에서도.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 방송에서 29일이 디데이다. 예. 29일 날 목요일 날 아마 제명이 나오지 않겠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예측을 했고요. 예. 아마 이게 저는 뭐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어떤 결론이든 초속하게 내리라는 말은 초속하게 제명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지도부의 구성을 보면요 압도적입니다.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한 남양시장도 반한동훈이거든요. 예. 기존에 선출직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저는 뭐 제명은 이게 불가피하고 그게 목요일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예. 여기서 하나만 진짜 보수 가짜 보수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평생 검사하다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뭐 보수 진보 하는데 본인이 뭐라 했냐면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잡아 열 때 있죠. 그때가 자기 인생의 화양 연화다.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 말이었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잡아연 보수 대통령이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잡아였어요.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 윤 전 대통령까지? 잡아연 거죠. 본인이 탄핵하기에 찬성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핵이 안 되면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본인이 무슨 근거로 진짜 보수라고 하는지 예. 제가 그러면 가짜 보수인지 본인이 보수인지부터 일단 검사만 하다가 이념이에요. 예. 저는 도저히 저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선 평생 변호사님 보수예요. 말대로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수사했죠.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하고 장동희 대표가 굳건하게 네. 연대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보수의 그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다 이게 장동희 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다 수상이 맞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직접 수사했고 예. 박근혜 대통령 특검도 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찬성으로 다 이게 특검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왜 진짜 보수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특검에 소속한 검사로서 일을 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직접적으로 이거 내가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당시 특검이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한 것을 두고 그래서 보수를 다 잡아먹었다. 보수의 전 모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저는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가 사실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과거에 잘 된 것들을 지키면서 조금씩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게 보수의 절대 가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보수라는 것들이 과거로 다시 회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빗대서 그것이 진짜 보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에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수의 영역으로 진짜 보수라고 표현한 거지. 말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갖고 그것을 뭐 그러면 나는 가짜 보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란이 계속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드는 격이죠.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무 복귀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인데 당 지도부 분위기하고요. 다른 의원들, 일부 의원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제명과 관련된 징계권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대표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복귀하시더라도 바로 그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상당수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개 내지는 비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한 발 후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물론 이게 뭐 100% 만족할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러면 저건 사과 아니니까 그대로 제명하겠습니다. 징계하겠습니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달력을 저희가 한번 보면 오늘이 26일이죠. 최고위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안건 상정이 안 됐고 이제 목요일에 또 최고위가 있는데 이때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서정욱 변호사님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해 들은 거예요? 계속 뭐 취재도 하고 제가 저번 주부터 예상을 들어보니까 26일은요 대표가 참여 못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29일이 디데이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명 들은 거죠 최고위원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코치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언론 보도 지난번에 한밤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긴급 제명 이것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오늘 또 어떤 보도를 했냐면 29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명,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이 탈당 권유도 사실 제명과 관련 각 제명과 단독 보도가 같은 수준의 징계인데 29일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저도 뭐 당내 분위기를 종합해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식 다 마쳤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 왜 재심 응하지 않았느냐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결정을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9일이 현실적으로 뭐 그 결정을 내는 날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보도도 됐고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앞서 이제 브리핑 보셨지만 집회 참석해서 했던 발언들이 당의 기강을 해친다.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서 하나 더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김종혁 최고가 원래는 2년이잖아요. 네. 정지. 근데 지금 탈당 권유 의견도 높아진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분이 그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윤리위를 공개하고 있으니 수위가 높아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박상수 변호사 이제 그 김종혁 의원 두 명이 주도한 집회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어떤 논의가 또 있을지 모르겠고 당의 그 민주화해가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기강을 세우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 그런 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당이다. 따라서 이게 그 아마 현역들이 다 빠졌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를 읽고 거기 갔다가 이게 나중에 불이익을 상당히 당할 수 있겠다. 읽고 저는 현역들이 다 참여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그런 징계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집회는 이게 상당히 해당형의 집회입니다. 해당하게 집회. 그렇죠. 지도부를 계속 끌어내리겠다는 이런 지도부거든요. 장동혁 대표를 그냥 사퇴하라는 거예요. 저 요구사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당이 맞잖아요. 당원과 국민이 뽑은 지도부를 그냥 끌어내리겠다는 이런 게 집회니까 예.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가면요. 그것도 그 해당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전부 이게 눈치를 봐서 안 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당은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민주적 정당 운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대표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시위권을 활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뭐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다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대략 뭐 2, 3만 명 모였다고 하고 그분들이 책임 당원이든 어떤 그 당원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다 징계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할 어떤 정치적 명분을 저는
그 지도부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더 강경하게 지도부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궐선거 출마 뭐 이런 거는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제명을 한다면 예.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겠죠. 무소속으로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상황이 되는 이름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그거였다면 1단계 정적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였겠죠. 2단계가 뭐냐? TK 핵심 지역을 자신의 우군 지역으로 만든다. 네. 전 이번 단식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구조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DK 지역에. 그렇다면 이 실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작년 말부터 나는 계획이 있다. 예. 기다려라라고 얘기했던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획을 짠 걸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니까 예. 그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 여론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계도 비례성이 있어야 돼요. 예. 당원 게시판에다 글 썼다고 제명을 시켜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인사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체포영장 방해 관련해서 10년 구형했는데 5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23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씨 지금 사형 구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게 내란 때문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내란을 옹호하는 최고위원을 임명했어요.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나는 다시 깨어났다고 하는 분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런 행위는 예를 들면 해당 행위 아닙니까? 당의 민주성을 완전히 박탈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다 글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직까지 명정하게 확인도 안 된 건데 그 부분 가지고 예를 들면 제명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징계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비례성이라고 하는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 당에서 결정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저는 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이렇게 하는 행위는 소위 장동혁 플러스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 국민과 동떨어지는 길을 택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정당 활동이 말이 되나? 이해가 예. 안 되는 거죠. 지지율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제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수치가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기간마다.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조사 굉장히 반갑겠네요.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따라 ARS가 정확하냐, 예. 아니면 이게 전환 면접이 정확하냐는요 시점에 따라 달리 봐야 돼요. 정권 초에는요, 정권 초에는 이게 제가 야당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하면 전화 오면 이제 무당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야당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리 국민은. 정권 초에는. 근데 정권 말에 가면 당당하게 나 야당 국민의힘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당파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1등, 무당파가 2등, 국민의힘이 3등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당파는 다 국민의힘이라고 대부분 봐야 돼요. 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답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갤럽이나 MBS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고 무당파가 대다수의 야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이게 ARS가 더 정확해요. 왜? 소신껏 내가 말해도 되거든요. 나는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게 여론입니다. 지금 이게 여론은 이게 박빙이에요. 이게 여론이 왜? 소신껏 대답할 수 있잖아. ARS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어느 게 좋은지 논쟁이 많지만 시점에 따라 달리 봐야 되고 무당청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이렇게 추세를 봐요. 올라가잖아요. 이건 이게 뭐냐? 장동혁 대표의 단식 효과. 그리고 이거 한동훈 아마 이게 제명하면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더 이게 그 결집이 되거든요. 답변 한번 보십시오. 이 추세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명하고 나면 이게 그 다음 주에 리얼미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추세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대변인 시절에 아마도 MBN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당시에는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 제명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5%는 오를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 제명한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우리가 총선 이겼습니까? 저는 그렇게 뺄셈의 정치를 해갖고는
보수 가뜩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 비주류로 전락한 상태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정 부분 뭐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도 있어요. 정권 초반에 전화 면접보다는 ARS에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온 지금의 지지율, 국민의힘이 만족해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성적표입니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계속 못한다. 뭐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라든가 민주당에 있었던 공천원금 게이트라든가 다양한 악재들 쌓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차 범위 내로 국민의힘이 접어들었다고 해서 이 정도 성적에 안주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을 앞섰다라는 결과가 갖고 온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뒤지고 있는 결과를 갖고서 이게 진짜 민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명 결정이 이뤄진다면 그 이후의 여론조사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TK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원래 쌍특검법과 동조하면서 협력하는 모양새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이 끝난 거에 대해서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식 현장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방문했는데요. 이 대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만나는 형태로 끝낸 거는 뭔가 좀 예상치 못한 결말이면서도 괴는 안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흘러간 물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근데 흘러간 물로 어떻게 앞에 나가는 방향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약간 안타까운 지점이 남는 거죠. 공조를 할 사안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은 어떤 개연성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공조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종결이 됐다. 서정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는 거는 이거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다. 무언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그 본인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을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악연으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사이가 멀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공조가요.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공조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냥 특검에 한해서 예. 공조 이게 지방선거 선거연대 안 가는 거예요? 예, 공조까지 원래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원래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도 선거 공조는 안 한다고 했고요. 예.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 선거 공조하면 소탐 대실이다. 이렇게 이런 게 더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저는 어차피 특검 외에는 뭐 공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개혁신당 국민의힘의 연대는 없을 거다.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뉘앙스로 계속 박근혜 대통령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인가 할 때 주황색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특검에 한해서 제한적인 공조지 전면적인 선거 연대로 가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되거나 네.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가 개인적으로 개혁신당하고 단일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게 당 차원에서 아마 전면적인 연대 이거는 비판 요인이 너무 많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만큼 이게 비호감성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 연대가 안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게 당내에서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인 분위기. 예, 계속 분탕질 치다가 나갔는데 확인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나 네. 갖고 있던 가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에만 머물러서는 원내 일당이든 정권 창출이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과거 탄핵의 강을 건너야 정권 창출 가능한다라고 해서 중도 외연 확장에 기치를 들었었던 것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때 실패한 후에 바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으로는 뭐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한 정당을 만들려면 중도 외연의 가치를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두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는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는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랑 손 내밀고
이번 그 지방선거도 같이 치르자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연대하겠다라는 방침은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선거연대까지 가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준 공간이 너무 적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나아가 퇴출,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정말 두말 않고 반성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가 굳이 장동혁 대표 손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소설 변호사께 하나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탄핵된 대통령이 와서 단식을 끝내는 상황, 그리고 TK라는 지역,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성이라고는 없는 선택지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지적이나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보수 쪽에서는 이제 그 박 대통령 탄핵이 상당히 좀 억울하다. 지금 이게 뭐 드러난 게 뭐 있냐, 그 이후 재판 과정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는 부정분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네. 이게 보수 쪽의 압도적인 여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물론 중도로 자꾸 확장만 생각하면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장애가 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지방선거는요 투표율이 50~60%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보수가요, 찐보수, 소위 뭐 극우라고 하는 보수가 한 30 되고 진보도 한 30 될 거예요. 이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30대 30의 예, 싸움이다. 중도 40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성 지지층 개딸만 보고 이게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사법 장악이든 뭐든 중도를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도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도 확실한 게 강경 보수만 결집시키면 지방선거는 해볼 만한 거예요. 지금 어설프게 중도 잡는다고 신기루 쫓아서 뭐 이게 중도로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토끼가 잘 있으면 산에 있는 토끼가 요리 내려옵니다. 방향 보다가.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 공식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생각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같은 유튜버들이 조언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고립시켜가지고 다 파내라 이거죠. 한동훈 전 대표 파내고, 한동훈 전 대표 파내면 그 다음에 파낼 사람이 누구냐? 파낼 사람이 없으면 들어올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준석도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고성국 씨나 뭐 전한길 씨가 이 사람 데려와봤자 도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데려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한동훈과 자꾸 싸워갖고 이기려고 그래요. 좀 특이한 정당이고, 쌍특검을 제시했을 때 아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쌍특검 하자고 단식하는 분도 또 특이한 분이에요. 저 이런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식을 종결할 것 때는 막 뭐 여당과 싸우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단식을 종결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니까 종결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단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쌍특검을 왜 안 받습니까 하면서 자신도 정치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종결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종결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뜬금없는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된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 한동훈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를 못 품는 거 그건 둘째 치고 누구를 품겠습니까? 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지속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내려올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광재 대표께 지금 여쭤볼게요. 그 정치적 비용이라는 해석 과한 겁니까? 어떤 정치적 비용 그러니까 박근혜 전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상경에서 단식을 중단한 거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전 뭐 그렇게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정말 헌신하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명분 있는 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응하고 뭐 대통령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고 정무수석이 가서 만류하는 듯한 그런 거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운 걸음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교정을 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오지 말아라. 그랬죠. 지금 왔는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왔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계산된 방식이라고 저기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관계만 교정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